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대만지사 차수민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대만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언어적 장벽과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회사 설립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진행드리는 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편 웨비나를 통해 대만 진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필요하신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법인 설립편으로 보이시는 목차상 6번에서 8번까지의 주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대만에 진출하셔야 하는지, 대만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그리고 그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입니다. 우선 왜 대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 정도의 대만에서 사업하기 좋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교통의 요충지. 대만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태평양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대만의 위치가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접근성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시는 기업들이 대만을 교두보 삼아 테스트베드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은 높은 국제평가 순위가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단체에서 리스크가 낮고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경영환경 리스크 인텔리전스에서 실시한 투자환경 리스크 평가에서 대만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수년째 상위에 선정됐습니다. 작년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경제자유지수 세계 4위를 기록하기로 했으며 2024년에는 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번은 산업 클러스터 발달이 있습니다. 대만 국토 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작은데요. 다만 이런 장점을 살려서 대만 영토 자체가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신베이, 타오이안 지역 등에 익히 아시는 HTC, 기가바이트, 에이서스 등 전자 및 기술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만은 IT, 하드웨어 장비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중부지방인 타이중과 같은 지역에서는요, 정밀 기계류, 그리고 남부는 석유화학 및 중공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인재 시장이 있는데요. 대만은 한국보다 비교적 낮은 급여 수준에도 자질이 뛰어나고 우수한 노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30여만 명의 학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중 6만 명 이상이 석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취업자 중 고등교육 학력자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만의 급여 수준 같은 경우 올해 2025년도 기준 최저 월급은 28,590 대만 달러이고요. 이는 현재 환율 고려해서 한화로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 시급은 시간당 190 대만 달러이고 한화로 환산하면 약 8,3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투자지원금 제공이 있는데요. 타이베이시, 타오이안시, 카오슝시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 및 산업 여건, 핵심 산업 발전, 투자 유치 대상의 그런 기업의 성격을 등을 고려해서 투자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타이베이시 정부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타이베이시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자본이나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보조금, R&D 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인프라와 정보의 투명성도 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정부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영문화로 되어 있진 않아서 중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직접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어서 대만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회사 종류는 크게 보면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유한회사, 유한주식회사가 해당이 되고요. 비법인 형태에는 지점과 연락사무소가 포함됩니다.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는 중문으로 요셴공스, 영문으로는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유한회사 형태이고요. 유한회사의 특징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부채나 법적으로 책임 소지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 유한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유사합니다만 차이점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유한회사는 추후 유한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만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지점 형태로도 많이 선택하십니다. 지점은 본사에 소속된 비법인 형태로 법적 책임이 본사까지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도 본사의 사무소를 대만에 설치한다는 개념이고요. 지점과는 차이점은 매출 활동을 전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세무신고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 설립상 가장 단순한 형태이나 연락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를 대리해서 계약서, 견적 작성, 입찰서 준비, 가격 협상 업무 등 아주 제한적인 업무 활동만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대만 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자가 현지인일 필요는 없고요. 대만 거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진출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유한회사와 지점 형태를 중심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지점 모두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대만 현지인의 경우는 1대만 달러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행 설립 서비스 비용과 약 6개월에서 1년간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작은 규모 정도를 설정하시면 무난하게 대만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지점은 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군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서 허가증이라고 하는 스페셜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특히 없습니다. 설립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유한회사는 최소 1자연인이나 법인주주 이상이어야 하고요. 등기이사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며 최소 1인, 최대 3인까지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본사에서 지점장 한 분을 임명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를 한국 모기업이 100% 투자했다고 해도 출자금 내 유한적인 책임만 지시면 되고요.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 연대 책임입니다. 회계감사나 세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 매출액이 1억 대만 달러 이상이거나 납입 자본금이 3천만 대만 달러 이상이거나 대만 상장사거나 노동보험국에 가입한 피고용인이 100명 이상이면 감사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한회사나 지사 두 가지 형태 모두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같이 이런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20%, 부가가치세가 5%로 동일합니다. 조세 측면에서 차이점은 유한회사는 법인세 신고 이후 이익배당금을 한국 모기업으로 송금하시게 되면 모기업은 대만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이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21%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국, 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약으로 인해 국세국에 별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원천 징수세율은 10%로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배당 시 징수되는 세금 혹은 다른 이유로 배당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 이익잉여금에 대해 미분배 잉여금에 대한 5% 부가세가 1회 적용됩니다. 반면에 지점의 경우 해외 법인으로 간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하시고 법인세 납부하신 후에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하실 때에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회사명을 본사와 다르게 별도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문명을 기본으로 하고 영문명은 옵션입니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중문명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유관기관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같은 경우에는 중문하고 영문명을 본사랑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명을 선택하실 수는 없으나 본사에 중문명이 따로 없으시면 저희 대만 현지 담당자가 유사한 회사 발음이나 뜻을 고려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한회사의 경우 2달 반, 지점의 경우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계좌 개설하시는 은행에 따라 자본금 송금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 계좌 개설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대만 정부의 규제 강화 그리고 대만은행이 엄격한 고객알기 제도 심사로 인해 대만 계좌 개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은행의 경우 대만 회사의 외국인 대표자가 거주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계좌 개설을 허가해 주거나 한국 본사 주주 중 사모펀드사나 중국 국적의 개인, 기업 등이 있는 경우 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지 은행이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대만 법인 대표자가 대만에 직접 방문해서 자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청 횟수는 은행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예비 계좌 개설, 정식 계좌 개설로 전환할 때 한 번씩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하며 고객사분의 영유하시는 업종, 법인 구조에 따라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회사 설립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대만에 새로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들에게 적합한 대만 현지 은행의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개설을 주로 제안드리고 있는 은행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만 회사 설립 요건 및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면 유한회사는 법인 중문명과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 영역에 대한 사업자 코드를 선정해서 법인명을 일단 예약을 해두고요. 주주와 등기이사 선임하셔야 되고 자본금 또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만의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사 주주 동의도 필요하고 대만 법인 정관은 저희가 일반 정관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만 법인 등기를 하려면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최근 연도 재산세 납부 영수증, 전세차 계약이시라면 원래 임대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베이 같은 경우 해당 주소지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코드가 영위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 영역에 적합한지 주소지 체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처음 진출하실 때에는 회사 설립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외국인으로서 초반에 이제 사무실 임대 등이 용이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 주소지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만 경제부에 중문 법인명을 사용하겠다는 예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 투자자의 투자 허가를 신청한 후에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우선 은행 예비 계좌 개설을 하시고 자본금 송금 후에 송금한 자본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시정부의 법인 등기, 국세국의 세무 등기를 하시고 국제무역국의 수출입 증명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수출입과 무관한 법인이시더라도 수출입 증명서 신청을 통해서 영문명을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와 세무 등기까지 모두 마치면 이전에 개설하셨던 예비 계좌를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점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시면 유한회사랑 마찬가지로 법인 중문명 예약이 필요하고요. 본사에서 지점장 한 분 선임하셔야 되고 운영자금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점 정관은 본사 정관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만 일반 정관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현지 주소지도 필요하면 단 지점은 타이베이에 소재하더라도 앞에 유한회사 설립에서 말씀드린 토지나 건물 용도 체크는 필요합니다. 지점 설립 절차는 유한회사랑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대만 경제부에 법인 중문령 예약과 외국 기업의 투자 신청, 은행 예비계좌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자본금을 송금하시게 되면 자본금 감사, 그리고 지점 등기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국에서 세적번호 발부받으시고 국제무역국에 수출입 증명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예비계좌를 정식 지점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락사무소인데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나 지점에 대해 설치가 간단한 편입니다. 경제부에 사무소 설치 신청을 하시고 허가받으신 후에 국세국에 세무등기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 종료됩니다. 다만 연락사무실의 계좌 개설에는 제약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대만 현지 은행들은 연락사무소가 대만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를 이유로 연락사무소장이 대만 거주자거나 아니면 대만 현지인이 아니면 케이스를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만 회사 설립 관련해서 경제부 상업사 투자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 사이트들은 중문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분만 영어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만에 진출하시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에서 좀 챙기셔야 하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외환관리법에 의거해서 한국 국적자나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반드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점이나 사무소의 경우에는 지사 설치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점 설치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이전에는 본사의 해외 수출 실적 등을 제출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서 2025년부터는 수출 실적 없이도 지점 설치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유한회사 자본금이나 지점 운영자금 송금 전에 사전에 신고하셔야지 송금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해외 진출 시에 이런 절차를 좀 밟으셔야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해투 신고 관련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앞서 설립 절차에서 안내드렸듯이 은행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대만 내 여러 은행 중에서 외국투자법인에 비교적 적합한 은행 3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푸본은행입니다.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푸본은행이며 푸본은행이 타이베이 시립은행을 2005년 인수하면서 민영화된 대만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입니다. 타이베이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만 회사 대표자가 대만 거주나
혹은 거주증을 보류하고 있지 않아도 본사 및 대만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다면 개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데비카드를 겸한 ATM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온라인상 세액 자동이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등 현지에서 운영하시기에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뱅크입니다. 중문으로는 왕따은행이라고도 하고 원래 전통적인 산업은행이었으나 2017년에 디지털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면서 대만 최초의 디지털 뱅크로 자리 잡은 민간은행입니다. 대만 내에서 지점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뱅크에 특화되어 있고 외국 투자 기업 계좌 개설에 비교적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대표자가 대만에 거주해야 하거나 아니면 거주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개설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은행과 대면 미팅 최소 1회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만 유일의 한국계 은행, 하나은행 타이베이 지점입니다. 한국인 담당자가 있어서 소통이 편리하고 대만에 방문 없이 한국 내 지점을 대신 방문해서 서류 서명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개항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현지 은행보다는 지원되는 서비스가 좀 한정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 은행들은 당사에서 주로 개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해드린 부분이고요. 주주 구성과 같이 투자하시는 주체의 정보 등에 따라서 개설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은행에 계좌 개설을 진행하실지 미리 알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로써 대만법인 설립편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상단의 실시간 상담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법인 설립 관련해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웨비나 저희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